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고려가 거란, 여진의 침략을 물리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고려는요, 엄청 대단한 나라예요. 고려는 500년 동안 쉴 새 없이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삼국시대에도 정말 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북국 시대가 들어오면 전쟁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남북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참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운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고려 시대에 오면은요. 정말 전쟁이 많습니다. 10세기 말 11세기 초에는 거란 쪽이 쳐들어오고요. 12세기에는 여진 쪽이 또 괴롭히고요. 13세기에는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원나라 있잖아요. 몽골이 쳐들어오고요. 또 14세기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정말 어쩜 5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펼쳐졌는지 좀 안쓰러워요. 고려시대에 안 태어나길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고려라는 깃발을 꺾지 않았다는 것. 저는 정말 고려인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려 초기에는요, 누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냐면 바로 거란족입니다. 이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라는 나라예요. 일단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를 먼저 보자면 대표적인 사건으로 태조 왕건 때 만부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부교 사건.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또 발해가 있었는데 그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거란입니다. 발해가 망하고 나서 그 발해 왕족들이 고려에 굉장히 많이 흡수되었거든요.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거란이 고려가 딱 세워졌을 때 태조 왕건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보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낙타를 보내요. 정말 귀한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태조 왕건이 그 낙타들을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에 묶어서 굶겨 죽여버려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만큼 거란을 적대적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죠. 결국 거란은 쳐들어와요. 거란은 지금 목표가 있었어요. 당시 그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송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송. 이 송을 어떻게든 쳐야 될 텐데 송과 고려가 친한 거예요. 만약 거란이 송나라랑 싸우고 있는데 고구려가 송을 도와서 뒤통수를 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란은 송과 고려의 관계를 끊어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거란은 총 3번의 침입을 하는데 먼저 1차 침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서희라는 인물입니다. 서희라는 인물이 활약을 해요. 서희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고려 대신들은요, 할지론이라고 해서 거란이 지금 땅을 요구하면 그 땅을 떼주고 그냥 정리하자. 그냥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논의가 쭉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희가 나섭니다. 그리고 서희가 한마디 해요.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모두 그들에게 땅을 조금 떼어주고 항복하자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해보라. 정말 창피한 건 모르겠냐?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붙어보지도 않고, 얘기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항복부터 먼저 이야기하느냐? 내가 일단 한번 그곳에 가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한번 가보겠다. 뭔가 액션을 취해서 역사 기록에 남아야 그 기록이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질 것 아니냐. 그 모습을 보고 서희라는 인물은 늘 역사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리더가 역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이 내린 판단들이, 선택들이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고민한다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건강해질 겁니다.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서희가요, 갔습니다. 가봤더니,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감을 잡았어요. 아, 이 거란이 지금 우리랑 싸우려는 게 아니야. 거란은 지금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희가 딱 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 거란과 우리 고려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려면 저쪽 압록강 쪽에 있는 그 땅을 지나가야 하거든? 근데 그 땅에 지금 여진족들이 살고 있단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나가질 못해. 그 지역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너희들과 관계 개선은 쉽게 될 거야. 거란이 듣더니 혹한 거예요. 그래? 거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송과 고려의 관계를 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땅을 주면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니 그 땅을 기꺼이 떼어줍니다. 그 땅이 바로 강동 육주예요. 이게 바로 서희의 단판 외교를 통한 바로 강동 육주의 획득이라는 거죠. 강동 육주 획득. 대단합니다.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제합니다. 얼굴에 감정이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뭘 원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희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오히려 땅을 준 게 아니라 땅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침략이 발생합니다. 생각해보니 거란 입장에서는 군사적 요충지인 강동 육주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고려에 큰 내분이 일어납니다. 강조라고 하는 인물이 군사 정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왕이었던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왕위로 즉위시키거든요. 거란이 이를 구실로 강조를 처벌하겠다며 또 대군을 몰고 침략해요. 대체 뭔 상관이죠? 하지만 거란은 고려를 공격하고 이에 성들이 차례로 함락되기 시작해요. 결국 개경까지 탈탈 털리고 현종은 전라도 나주까지 피신을 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나 거란족은 오랜 전쟁과 무리한 속도를 내서 개경까지 왔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종이 4대 관계 맺겠소. 돌아가 주세요 형님들 하는 거예요. 이에 거란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군대를 철수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페이크였어요. 철수 과정에서 양규라고 하는 장군에게 엄청 두들겨 맞아요. 비록 양규 장군은 이때 전사했지만 고려는 다시 강동 육주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에도 강동 육주를 내놓으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 왔는데 현종은 이를 쿨하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고려의 국력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화가 난 거란은 3차 침입을 하는데 이때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아주 치명타를 날리는 게 그게 바로 귀주대첩입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거란족은 병사를 많이 잃어서 동북아시아의 강자라는 타이틀을 빼앗깁니다. 고려한테 심각하게 두들겨 맞은 이후에 싸울 힘이 없어서 우리와 화친을 맺고 조용히 살게 됩니다. 결국 거란은 송을 정복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접었고요. 거란, 송, 고려의 삼각관계, 그 삼각균형 외교가 결국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삼각균형 외교의 키는 결국 고려가 쥐게 되었죠.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후 생긴 것이 있어요. 그 후에 고려는 개경 주위에 삥 둘러서 나성을 축조했고요. 그리고 저쪽 강동 육주를 얻었잖아요. 거기에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같은 위치는 아니에요.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저쪽 만주에 있었고 고려의 천리장성은 국내 한반도에 있는 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리장성을 쌓아서 거란과 여진을 막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란의 침입이 끝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땅도 얻고 또 관계 개선도 됐고 아주 나이스한 그런 외교력을 고려가 보여주고 있네요.
거란을 물리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가 싶더니 다음 12세기에는 여진족이 쳐들어옵니다. 쉴 틈을 안 주네요, 진짜. 12세기가 되면 여진이 엄청나게 세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여진이 자꾸 우리 국경선을 넘어옵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될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윤관이라는 인물이에요. 윤관이라는 인물은 여진족과의 상대 속에서 우리가 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병 때문이다. 말 타고 싸우는 병사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별무반이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별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별무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별무반은요, 신기군은 기병이에요. 말의 기동력을 이용한 군인. 그 다음에 신보군, 보병이에요. 이거는 이제 최후의 돌격 단계에서 적에게 돌진하여서 승패를 결정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마군은 마귀를 항복시킨다. 이거는 약간 종교적인 의미에서 승병, 승려들로 조직된 군대입니다. 윤관 장군이 이끄는 별무반이 승리를 해서 동북 지역을 확보하고 이때 동북 구성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동북 구성이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백성들도 옮겨 살기 꺼려했고 고려에서 동북 구성에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진족이 고려, 우리가 조경도 바치고 잘할 테니까 동북 구성 돌려달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려줍니다. 근데 엄청난 일이 생겨요. 동북 구성을 구걸하면서 찌질대던 여진족이요. 요나라를 두들겨 패버리고 송나라까지 무너뜨린 다음에 중국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 중앙에 금나라를 세우고 우리에게 군신관계까지 요구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때 고려는 금나라의 기세에 싸울 생각도 못하고 금나라의 국방력에 쫄아서 그 군신관계를 받아들이고 맙니다. 이때 4대 관계에 앞장서서 찬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에요. 문벌 귀족입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하게 될 문벌 귀족들은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굴욕적이긴 하지만 금과의 군신관계의 대가로 우리 고려는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대를 잠시 맞이하게 됩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